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 3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뒷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백제 역사를 몰살하고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이야기들인데요. 오늘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고집스럽게 견제하는 주된 역사적 관점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남긴 사설을 연구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흔히 중화사관이라고 하는데, 첫째, 중국의 수치스러운 기사는 숨긴다. 이거는 사실은 중국뿐이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팔이 안으로 굽죠. 이거는 뭐 말 하나 많은 입 아픈 얘기겠지 않을까 싶은데요. 둘째, 중국은 높이고 외국은 깎아내린다. 요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셋째, 국내사는 상술하고 국외사는 약술한다. 약술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대략 생략한다는 얘기죠. 그것이다. 근데 솔직히 뭐 중국뿐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 역사관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또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역사학자가 왜 그 글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거는 단편적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어떤 일어났던 뭐 이모군란이 됐든 병자호란이 됐든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해서 왜 이런 결과값을 얻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주된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암기 위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눈 가리고 야옹하는 그런, 말하자면 어떤 그 통치자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자발적 복종을 암암리에 그 세뇌하는 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이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러한 사관의 뿌리는 사마천의 사기보다도 훨씬 이전인 공자의 춘추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공자의 춘추라니 그 서리빨 같은 기계와 함께 어떤 인물,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은 직필로 난신적자들을 벌벌 떨게 하고 천하의 명분을 세워 춘추 필법이라는 존경어를 남긴 유명한 춘추가 왜, 어때서? 그러나 공자는 자신의 모국인 노나라의 역사를 쓰면서 은공으로부터 애궁에 이르는 242년 동안 시해당한 임금이 5이나 있었고 내쫓긴 왕도 있었으나 그런 사실들을 춘추의 기록에 전혀 올리지 않았다. 존자와 현자와 친자의 허물은 말하지 않는 것이 이해라고 변명되었으나 진짜 이유는 모국 노나라의 자존심을 위해서다. 공자의 제자들 역시 그랬다. 다 알면서도 스승이 은폐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었고, 누가 혹 물어도 춘추를 방패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것이 춘추의 명분이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억지스러운 자존심이지만 이것이 후세로 가면서 중국의 사가들을 순전한 제2의 필법으로 자연스럽게 길들인다. 이 같은 맥락이죠. 자발적 복종을 위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각자의 몫이라고 해야 할까요? 노력은 해야겠죠. 우리가 사실은 뭐 이 침뜸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탁월하게 우수한 의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만방에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한의사들과 또 한의사들, 양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그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글쎄요, 이제 세상이 많이 확확 변혁하고 있잖아요.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못하는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멸되겠죠. 멸종하겠죠. 공룡이 이 시대에 멸종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굉장히 거대한 자본으로 인해서 양이나 한이나 어떤 존속되어 왔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에서 20년엔 뭔가 엄청난 큰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병원을 출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도 어느 누구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 판 검사님께서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냐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니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왜 굳이 병원을 가서 고치려고 하죠? 물론 인정합니다. 모든 그 직업에는 이 내 몸이 수단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모델 같은 경우. 모델은 자신의 몸이 사실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누드 모델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직업인데, 그런 사람한테 온몸에 흉터를 입힌다?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가혹한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뜸만 가능하다, 그렇진 않거든요. 침도 가능합니다. 왜? 뜸자리가 혈자리고 혈자리가 뜸자리고 뜸자리가 침자리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침으로 다스리면 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런 그 특수한 직업들, 뭐 예를 들면 탤런트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이 수단인데, 돈을 버는 수단인데, 그런 사람들은 뜸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뜸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엇이 중헌디, 응? 내 몸이 오장육부가 발전소요, 뇌는 변전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혈자리 그걸 자극해 주면 뜸의 효능에 의해서 몸이 좋아지는 거, 머리가 좋아지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해요. 건강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이 뜸의 효능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뜸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그리고 그 가족들, 지인들한테 일깨워 줘야 돼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